안녕하세요. 고졸 GSAT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자, 저는 누구? 자, 여러분들의 언어 능력을 도와드리는 빡쌤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어떤 영역 공부했어요? 단어의 뜻, 단어의 의미, 유의어 찾는 거, 반의어 찾는 거, 단어의 의미 찾았고요. 그리고 길고 긴 독해의 터널을 지나서요.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5강으로 달려왔는데요. 저희 이번에는 언어 능력 어떤 부분을 한번 볼 거냐면요. 문장 배열 및 독해, 우리 독해는 이제 했죠. 자, 이번 강에서 다룰 내용은요. 문장 배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문장 배열은요. 가나다, 짧으면 이렇게 3개의 문장, 가나다라 이렇게 4개의 문장이 배열이 되어서요. 이 문장이 올바른 의미가 연결되도록 어떻게 배열을 할 수 있을까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자, 우리 문장 배열 부분은 한번 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건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뒤에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교재 28쪽으로 잠깐 앞으로 돌아갈게요. 자, 28쪽 교재 귀찮다고 돌아가지 않지 마시고, 자, 지금 저 따라오세요. 28페이지의 교재입니다. 우리 이번 독해에서 표시, 주제의식 중요하다라는 건 말씀드렸는데 문장 배열의 기본적인 개념 정리는 안 해드렸어요. 자, 한번 볼게요. 문장 배열 문제는 어떤 유형의 문제냐? 순서가 여러 가지로 뒤섞여 있는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그것을요, 가나다라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3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었다. 그리고 배가 불렀다. 나는 고기를 먹었다. 이런 3가지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배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나는 배가 고프다. 나는 고기를 먹었다. 그래서 배가 부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사용하는 그런 이제 배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글로 보면 어때요? 좀 낯설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팁이 없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드릴 수 있는 힌트들, 그리고 공부할 때,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요. 반복해서 나오는 뭘 찾아라. 키워드요. 아주 중심 단어들 있죠. 키워드는 놓치지 말고 그 흐름을 쫙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뭘 기억해라. 자주 나오는 단어, 키워드들이 어떤 관계로 연결되었는지를 꼭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키워드는 놓치지 말고 글의 흐름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가 우리 문제 풀 때 진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선택지를 분석을 할 건데요. 선택지에서 먼저 제시된 문장들을 중심으로 배열을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우선 가부터 읽어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버릴 수 있는 카드들이 있단 말이야. 자, 얘들아, 이러한, 그리고, 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이런 지시어나 접속어는요, 문장의 맨 앞에, 글의 맨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안 된단 말이야. 절대 안 돼요, 얘들아. 이때 접속어나 지시어가 있는 경우에는요, 1번 타자로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배제하고 먼저 뭘 찾아라? 첫 문장을 찾아라가 포인트가 될 거예요. 첫 문장이 될 가능성이 절대 높지 않으니까 일단 배제를 하고요. 1번 타자를 찾아야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물 흐르듯이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우리 문장 배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다? 1번, 키워드를 꼭 기억해라.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어떤 의미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시어나 접속어가 나오는 경우에는 뭐야? 그 문장은 맨 앞에 나오는 선문장이 되기 힘듭니다. 1번 타자가 되기 힘들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일단 배제를 하고 첫 번째 문장을 찾아야지 우리 어때요? 그 문장의 배열 적절하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렇게 우리 개념 한번 파악해 보고요. 우리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몇 쪽으로 갈 거냐면요. 42쪽으로 한번 가볼 겁니다. 42쪽 교재 펴시고 저 따라오세요.
첫 번째 기출문제라고 나와 있죠. 그쵸? 자, 감사합니다. 가나다 3개의 문장이 나와 있네요. 그쵸? 자, 여기 보니까 얘들아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뭔데? 이건 그럼 어때? 첫 번째 문장이 될 수 없어요. 그쵸? 자, 나와 다 있는데요. 한번 눈으로 빨리 읽어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요, 과학 논문이 더욱 과학적으로 전문적으로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요, 복잡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사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단어 써야지만 내가 더 전문성 있게 느껴진단 말이야. 과학자도 마찬가지래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 생각이 나오잖아.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과학자들은 광범위한 독자에게 글을 쓴다는 것과 그들이 간결한 언어를 사용해야 됐다는 것을 망각 잊어버린단 말이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과학적으로 들리기 위해서 복잡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복잡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몇 개의 단어로 충분하게 설명이 된다면 너무 많고 지나치게 어려운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간단한 단어로 설명해 보는 것도 과학자들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 1번에 적절하게 연결하면요. 먼저 우리 일반적인 과학자의 생각을 제시하고요. 그쵸? 그리고 우리 뭐요?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우리 과학자들이 생각한 이유 이렇게 파악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어때요? 재현을 좀 해보는 거죠. 간단한 걸로 충분히 되면 우리도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주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재현까지요. 그래서 우리 1번의 정답은 바로 몇 번 찾아주시면 됩니까? 나가다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3번 나가다로 연결된 3번 선지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할 수 있겠죠? 그쵸? 충분히 지시어, 접속어 나오는 것들 한번 찾아보시고 선문장을 찾고 내용의 흐름이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하시면 되는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라. 이번에는 4개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선문장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그쵸? 선문장을 찾으려면 자, 우선 몇 번은 우리 배제할 수 있어요? 4번은 배제할 수 있네요. 왜요? 그러나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러나는 앞에 있는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언급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는 1번 문장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선 그럼 가나다 중에서요. 우리 맨 처음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뭘 사달라고 부탁했는데 얘도 그럼 첫 문장이 되기 힘들겠네요. 그쵸? 자, 우리 맨 첫 문장 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희는 최근 B의 추천을 받고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뭘 구입했어요? 화장품을 구입했어요. 어머, 얘 그거 바르니까 얼굴이 백옥 같아졌어 라고 얘기하면서 친구가 추천을 했단 말이죠. 그쵸? 그랬는데 자, 그 화장품, 그 상품은요. 한정 판매하는 반짝 세일 상품이었어요. 반품 및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이거 이런 상품이 어딨어. 너무한다. 횡포다. 그지? 자, 불가능하고요. 게다가 현금 내래요. 현금을 먼저 송금하는 사람에게 배송한다는 자, 정말 나쁜 온라인 사이트의 횡포네요. 그런 공지가 있었대요. 그럼 A는 어때요? 불안한데 나 이거 빨리 사야 되는데 그래서 추천한 친구 B에게요. 대신 좀 송금해줘 라고 부탁을 했고요. 현금을 송금한 다음에 화장품을 배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를 수 있죠. B에게는 정말 좋았던 그 화장품이요. 내 화장품이 되어 보니 생각만큼 품질이 좋지 않아서 나 뭐 하려고 해요? 반품하려고요. 근데 반품 교환 안 된다고 했는데 아마 험난한 과정이 예상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다라 적절하게 배열한 것 어떻게 찾아주시면 돼요? 먼저 화장품 구입 하지만 정말 나쁜 공지 나왔던 것 마음 급해서 친구에게 대신 사줄래? 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러나 받아보니 마음에 들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라까지 연결하면 되겠네요. 다 나가라. 다 나가라. 자, 나가지 마세요. 다 나가라. 우리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몇 번 찾아주시면 되니까 1번에 있네요. 다 나가라.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이런 것들은요, 우리 선지 5개를 보면서요, 선문장이 될 수 없는 것들은 선지에서 힌트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일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는 총 8문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앞에 강의가 조금 길었는데, 이번 강의는 좀 짧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한번 해봅니다.
자, 1번 예상 문제부터 한번 보면요. 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선문장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선문장은 뭐가 될 수 없다? 지시어나 접속어로 시작된 건 선문장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선문장이 될 수 없는 건 먼저 지워보고 시작할까요? 이런 감염증, 어떤 감염증인데 여기에서 지시한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가는 우리 선문장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한 번 스캔을 쫙 해보니까 하지만 나왔어요. 앞에서 나온 얘기와 지금 반대되는 얘기 나와야겠죠. 하지만도 선문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선문장은 가장 포괄적인 문장, 그리고 가장 정말 지금 현재의 실태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이 선문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문장을 한번 찾아본다면 이런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우리 라라는 어떤 포괄적인 문장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뭘로 시작할까요? 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병원이요. 케냐의 버스보다 위생적이긴 합니다. 분명히 케냐의 버스, 여러 사람이 타고 내리는 버스보다는요. 지금 정말 깨끗하긴 할 거예요. 그쵸? 그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가면 뭐 하나도 없이 티끌도 없이 깨끗하고 위생적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픈 사람들도 많고 우리 안 좋은 그런 균들도 많이 돌아다니는 공간이기 때문이겠죠. 그쵸?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렇게 안전한 것은 아니야. 그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뭐가 나옵니까? 사례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사례. 매년 미국의 한 병원에서요. 20명의 입원 환자 중에 약 한 명 걸로 감염증에 걸리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초래되는 불러오는 사상자 수는요. 정말 매우 놀랄 정도래요. 정말 감염증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수는 정말 많고요. 자, 그리고 매년 약 9만 9천 명이 사망하고요. 연간 400달러가 넘는 그런 비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감염증이 있어, 그치? 그런데 이런 감염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예요? 손을 닦는 거란 말이야. 의사, 간호사, 다른 의료 전문가들이요. 자신의 손을 정기적으로 닦아주는 것. 그것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하지만 이런 방안이 있지만 지금 어때요? 안 씻어, 얘들아. 미국에서 병원에서 손을 씻는 빈도도 정말 낮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손을 더 자주 씻고자 하는 노력들 있지만 이런 감염증을 예방하는데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1번 우리 문제 가장 적절하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면요.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첫 번째 정말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감염증 때문에 이렇게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빈도수가 높다라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그리고 정말 이런 방법이 있어요. 감염증을 예방하려면 손을 정말 잘 씻어주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렇지만 빈도도 낮고요. 그런 노력들이 안타깝게 효과가 없었다라는 그런 이제 정말 안타까운 결과까지요. 우리 라나 다 이렇게 연결해주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데요. 자, 우리 교재에는요. 우리 4번 라나 다 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선지 수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라나 가 다 이렇게 선지를 수정하고 4번 정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번 문제 갑니다. 자, 2번 문제는요. 버튼식 시동 장치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버튼식 시동 장치는요. 차원에서 여기서 우리 지금 지워야 될 거 뭐 있을까? 선문장이 될 수 없는 거 뭐 있을까? 3번 특히 이런 것들 나오면요. 앞에 나온 것들 중에서 라는 의미니까 우리 다는 지금 어때요? 선문장이 될 수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지우고 우리 여기 한번 보시면요. 우리 나부터 한번 볼게요. 원고들은 소장에서 버튼을 눌러 시동을 켜고 끄는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뒤에도 계속 엔진이 돌아가면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튼식 시동 장치의 위험
위험성을 얘기합니다. 위험성을 얘기하는데 그게 왜냐하면요. 그걸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버튼식 시동 장치는요. 차 안에 전자키 놓는 거고 그리고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켜지게 되어 있는데요. 운전자가 전자키를 가지고 차 밖으로 나왔을 때도 엔진이 어때요? 꺼지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특히 미국은요. 차고와 집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때요? 차고와 집이 연결되어 있어. 근데 여기 일산화탄소 문제가 되면 어때요? 정말 집까지 들어와서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제점, 위험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예시, 구체화의 장면으로 나오는 얘는 나가다. 아까 얘기했었는데 나가다 우리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요. 3번 나가다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3번 문제 한번 갑니다. 우리 교재 4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44페이지 볼게요. 가나다라 4개의 우리 문장이 나와 있네요. 자, 안 되는 거 뭐야? 그러나 안 돼. 이러한 이유 따라서 안 돼. 어머, 감사합니다. 얘는 첫 문장, 선문장 그대로 알려주네요. 뭐가 선문장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러한 따라서 제외한 1번 라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라가 첫 번째 문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따라가면 되겠네요. 아주 쉬운 문제가 될 거예요. 자, 흔히 교육용 CD롬에 있는 게임이나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설명 부분의 상당 부분은요. 내레이터나 화면산의 등장인물에 의해 진행되는 구두 설명 형태로 주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CD롬은요 주로 목소리로 나오게 된대요. 근데 문제가 있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전달되는 쌍방향 자료에 대해서는요 좀 상황이 달라져요. CD롬을 구동하는 거 일방적일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전달되는 쌍방향 자료들은요 상황이 달라지대요. 왜? 음성 파일은요 다운로드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럼 어때요? 지금 빨리 써야 되는데 다운로드 하는데 막 10%, 20%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이, 안 하고 말아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쵸?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운로드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온라인 자료의 설계자들은요. 설명과 정보를 전달하는데 음성에 심하게 의존하기보다는 문자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건요? 읽기 능력은요. CD롬은 다 들려주니까 상관없어. 온라인 자료 뭐 하는 거? 문자에 의존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온라인 자료를 사용하는데 더 강력한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라부터 올라가면 되겠네요. 라다 나가 올라가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정답 바로 몇 번 찾아주시면 됩니까? 라다 나가 올라가는 거 1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선문장 찾으면서 전체 흐름 찾아가는 문제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4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안 되는 거 뭐예요? 그래서 라고 나오는 라는 안녕입니다. 그쵸? 라 빼고 4개의 문장 중에서 선문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쵸? 자, 여기 우리 뭐부터 시작해 볼 거냐면 다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어떤 분야에 10대 영재들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요. 10대 시기까지 그것을 충분히 개발할 갈고 닦을 시간을 축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때때로 그 이유는요. 그냥 뭐가 될 수도 있대요. 시간, 머리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신체의 크기 때문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큰 콘트라베이스 같은 거 어때요? 아기가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는 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10세 이하에 그러니까 10대 영재들이 거기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런 한계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쵸?
자, 여기에서 축소된 크기의 바이올린이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5세의 아이가요, 피아노나 바이올린 연습할 수 있으나 작은 건 가능해요. 크기 얘기하면서요, 트럼본이나 더블 베이스 큰 악기들은 연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뭐야? 단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신체 크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쵸? 자, 여기 크기가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어요? 세계적 수준의 우리 뭐야? 트럼본이나 더블 베이스 나오니까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트럼본 연주자와 더블 베이스 연주자들은요, 나이가 더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왜요? 10년간의 개발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경우는요, 10년간의 개발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5세에 수학, 과학을 배우기 시작할 수 있다고 해도요, 10대에는요, 소립자 물리학자가 없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오늘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요, 적어도 이렇게 20년이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 여기에서 우리 크기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다른 분야에도 적용을 하는 우리 가까지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 4번 제대로 배열을 해보면요. 자, 첫 번째, 다, 그것은 크기 때문입니다. 나,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사례, 우리 라, 그리고 다른 사례의 적용, 가, 연결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4번의 정답은 2번이요. 다나라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문장이 있을 때, 나열이 되었을 때 앞뒤 관계, 문맥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좀 많으네요. 그쵸? 자, 5번 문제에서 안녕할 수 있는 그런 선지를 먼저 제외해 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여기에서 약간 더 복잡한 퍼즐. 어머, 그럼 뭐 좀 복잡한 게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지울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렇죠? 약간 더 복잡한 퍼즐. 그럼 복잡한 퍼즐이 나와야 되니까 가만 좀 제외한다고 보면요. 자, 아이들에게 퍼즐을 하게 한다, 선택하게 한다 라는 그런 얘기 있고요. 그리고 약간 더 복잡한 디자인을 선택했다. 그럼 뭐 선택하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자극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문장을 선문장으로 찾겠습니다. 자, 라부터 가볼게요. 동물에게 두 개의 자극 중에 하나를 고르는 선택권이 부여가 되고요. 그것 중에 하나는 더 만약에 복잡하다면 그들은 복잡한 자극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간 또한 너무 간단한 것보다는요, 복잡한 것을 선택하는 복잡성의 선호에 대한 우리 일반적인 선택의 어떤 경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요. 아이들이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요. 자, 나 한번 봅니다. 아이들에게요, 중간 정도 복잡성을 가진단 말이야. 그걸 해서 아이가 해결을 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 건 뭐 할래?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은 조금 더 복잡한 디자인, 단순한 디자인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선택을 했어요? 조금 더 복잡한 디자인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쵸? 더 단순한 건, 훨씬 더 복잡한 건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겠죠. 그쵸? 그런 경향이요. 약간 더 복잡한 퍼즐을 선택하는 이러한 경향은요. 자, 아주 체계적이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요, 자신의 환경을 임의로 탐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조금씩 체계적으로 쌓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보여주려고 하는 거네요. 그쵸? 자, 그래서 자극, 복잡성을 선호하는 것 이렇게 연결하면서 아이들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런 디자인을 선택을 했고요. 그쵸? 이런 것들은 인간의 탐구 행동까지 유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서 우리 얘는요. 라, 나, 다, 가 이렇게 해서 우리 배열을 하면 되겠네요. 자, 정답은 라, 나, 다, 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6번 문제 갑니다. 우리 문장 배열 문제는요, 총 8문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가나다라 있습니다. 어머, 이런 식으로,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면 어때요? 나, 다 와라. 바로 지우고 가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면요.
그의 며느리가 막 산기가 있었고 뭐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시작할 순 없잖아. 그치? 자, 우리 나로 먼저 시작해 볼게요. 현지 조사를 할 때 먼저 인류학자들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자신이 최고의 인터뷰 중 일부는 자신의 어떤 최고의 인터뷰 중에 일부는요. 우연한 만남의 결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쵸? 예를 들어 자, 내 동료 중에 한 명은요. 특별히 누구를 만나거나 뭔가를 토론한 의도 없이 그냥 길을 걸어가던 경험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어떤 경험을 했대요? 자, 여기에서 정말 의도 없이 그냥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는 길에 노인 한 명이요. 돌을 모아가지고요. 문간에 모양을 만들어 배열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관찰을 했어요. 인류학자는 그래서 멈추어서 그 노인이 뭘 하고 있는지를 봤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그 노인이 뭘 하고 있었냐면요. 그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을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쵸? 노인의 행동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신생아들은 가족의 적들에 의해서 고용된 마법사가 보냈을지도 모르는 어느 귀신들에게 취약했기 때문에 돌을 쌓아서 올리는 것 아주 중요했단 말이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우연하게 만났지만요. 특정 신화, 그리고 의례, 가족 관계, 마을 내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를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인류학자는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연하게 만날 수 있었어요. 한 노인 봤는데요. 귀신에게 취약해서 아이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돌을 쌓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우연하지만 특정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겠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의 정답은 몇 번이요? 자, 5번 날아가다. 우리 날아가다 이거 챙겨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인데요. 7번 문제는요. 너희들에게 잠깐 쉬어가는 문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는군 정답을 보여줬어요. 나다가라고 해서 문제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나가다 우리 이미 인식은 했지만 자, 여기 보시면요. 어떤 우리에게 주는 근거는 없어요. 지을 수 있는 문장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먼저 나사 지금 어때요? 우주 왕복선을 발사시킬 때요. 연료로 액체 수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런데 이 액체 수소는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액체 수소는요. 수소는 화석 연료보다 훨씬 깨끗하게 타버리고요. 해로운 배출가스가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이제 연료네요. 라고 얘기하면서요. 자, 자동차와 다른 운송수단에 사용될 수소 연료 엔진의 궁극적인 개발은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주왕복선 액체 수소 사용을 한번 해봤는데 이것은 훨씬 더 좋은 그런 연료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액체 수소 연료 엔진의 궁극적인 개발은요.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깨끗하게 연소하고 배출가스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온난화 속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나오네요. 그쵸? 자, 액체 수소 연료를 소개한 다음에 수소의 장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 그런 기대 역할까지 나와 있네요. 자, 여기는 쉬어가는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답 바로 뭐 찾아주시면 돼요? 나가다 찾아주시면 됩니다. 나다가 찾아주시면 돼. 나다가 이렇게 해서 4번 우리 문제에 배열되어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우리 문장 배열 문제 8번 문제 한번 갑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자, 지을 거 어머 감사합니다. 2개나 나와 있네요. 그쵸? 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는 선문장 될 수 없어요. 다에 뭐요? 그러나 선문장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이럴 때는요. 실태나 가장 포괄적인 문장을 찾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자, 첫 번째 문장 나부터 한번 찾아봅니다. 요즘 3D 영화들이 점점 인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쵸? 생동감 있기도 하고요. 정말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야. 에이 이렇게 딱 때리고 싶기도 하고요. 그쵸? 하지만 우리는 3D 영화들이 우리 눈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 자, 나아갑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면요. 가까운 곳의 사물을 볼 때 초점은 한 곳으로 모이고요. 먼 곳의 사물을 볼 때는요. 반대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각의 차이를 이용한 게 3D 영화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반대로 작용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3D 영화를 볼 때는 어떤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멀고 가까운 거 동시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눈에는 매우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3D 영화 제작자들은요, 우리 눈 안 좋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 해결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쵸? 3D 영화를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눈의 상태, 우리 눈은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3D 영화는 이렇게 우리 눈을 안 좋게 만들어. 그러니까 니들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 어떤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줘야 돼 라는 그런 해결을 촉구하는 그런 유형까지. 그래서 우리 8번의 정답은 몇 번 찾아주시면 됩니까? 네, 나라다가 연결할 수 있는 나라다가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까지 해서 우리 문장 배열 문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 먼저 우리 뭘 파악해라? 이 전체 문장이 가지고 있는 핵심어를 파악합니다. 그쵸? 그리고 선문장은 가장 포괄적인 문장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실태가 드러난다라든가 가장 포괄적인 문장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 지시어, 접수거, 그리고 이런 것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는 선문장에서 우선 제외를 시킨 다음 첫 번째 문장을 찾아주시면서 문장의 흐름을 찾아가시는 것. 자, 이것이 이 문제 유형을 풀어가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 유형 어때요? 열심히 연습해 보셔야 하고, 이런 문제를 풀다가도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꼭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5강 문장 배열 문제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나머지 6강에서 발전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심화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